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517페이지를 펴보도록 합니다. 자, 517페이지에 보면 이제 부동산 등기 이렇게가 나와 있거든.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지적을 공부를 했었어요. 이 지적하고 등기는 레벨이 틀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적이 1이라면 등기는 3입니다. 3. 분량도 많고 어려워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개거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적법 시간에는 여기다가 지적공부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지적공부에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배전후부가 있거든. 이때 등기에서는 그냥 대장이라고 쓰는 겁니다. 아니, 지적공부라고 써도 관계가 없어요. 이 지적공부 중에 대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예요. 권리 관계죠, 그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왜? 그러면 지적 시간에는 여기다가 토지의 표시라고 썼거든. 그런데 지적은 말 그대로 토지만 공부해. 그래서 여기 토지라고 썼어. 근데 등기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하거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써요. 그럼 여기는 지적에서는 소유자만 썼거든. 그런데 여기는 소유권 외. 그러니까 지적에서는 소유자만 등록을 해. 소유권 외에는 등록을 안 해요. 물론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소유권 외에도 등록을 해요. 그런데 등기에서는 소유자도 등록하고 소유자 외에도 등록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등기 파트에는 항상 요 글자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은 첫째 줄에 거기 보니까 의의를 잠깐 한번 볼게요. 의의를 보면은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자, 줄 그어 보세요. 등기관. 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전산정보 처리하여 기록되는 보조기억 장치인, 죽었습니다. 등기부. 예, 죽었습니다. 부동산 표시. 죽었습니다. 권리관계를 기록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우세요. 그럼 여기서 칠판을 잠깐만 보면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등기가 뭐냐?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뭐란 말이고? 등기. 이래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이 요게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누가 이라면 여기는 등기관이. 그럼 여기서는 누가 이라면 지적 무슨 청이 소관청이 이래 되죠. 그럼 여기는 무엇을 누가 이래 되겠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거는 등기부에다가 여기는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이라면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그럼 여기는 기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록. 여기는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기록했다. 옛날에 요 용어는 기재거든. 기재는 종이에 쓰는 거는 기재지. 종이에 쓰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기재라는 표현을 안 쓰고 기록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여기서 뜻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 용어성이 일어날 때 등기부 1번, 3번을 묶어보세요. 1번, 3번 묶어보세요. 1번은 등기부고 3번은 등기 기록이거든. 그럼 1번 옆에다가는 전체. 3번에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컴퓨터 기계가 있겠지. 맞죠? 네. 그럼 이 컴퓨터 기계가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그러면 컴퓨터 기계 속에 삼성동 100번지, 삼성동 101번지, 102번지의 내용들이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100번지, 101번지 이거 하나하나를 말할 때는 등기 기록. 전체를 말할 때는 뭐다? 등기부. 그럼 사람은 등기부고 개인은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등기부 부본 자료 일어날 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의
줄을 한번 시험에 놓는 거 아닙니다.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줄 꼬아보세요. 그냥 복제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제. 여러분들 부본이라는 거는 복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복사본. 그럼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이 컴퓨터는 있잖아요.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바이러스 먹어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복제를 다 해놔놓는 겁니다. 그럼 오늘 10시부터 오늘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날 등기가 이루어졌겠지. 이루어진 그런 업무가 있겠죠. 그럼 밤새도록 저장이 다 별도로 저장이 다 되는 건 복제를 다 해놓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이 등기필 정보죠. 그죠? 그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증의 이름이 등기필 정보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그래서 종이의 시대에서는 등기필증이라고 불렀고, 오늘은 컴퓨터 시대니까 등기필 정보. 그럼 이거를 제가 이거 한마디로 뜻을 이야기하면 등기 완료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졸업장이에요. 졸업장. 학교를 졸업했지. 그럼 졸업했다는 증명서를 줘야 안 줘요? 그게 졸업장이지.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했죠? 그럼 졸업장 가지고 있지. 중학교 졸업했죠? 고등학교 졸업했죠? 대학교 졸업했죠? 그럼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된다면 중학교를 진학을 하려면 오케이?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려면 중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졸업장을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등기할 때마다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렇게 원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518페이지에 거기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거는 법률적인 거거든. 이런 거를 갖고 시험에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없어요. 그럼 519페이지를 가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는 지금 여기 분류를 해놓은 거는 학자들이 분류를 해놓은 거다. 법에서는 분류를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시험에는 출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이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519페이지 4번으로 갑니다. 가면은 등기의 효력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50%입니다. 50%.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등기의 효력의 1번에 본등기의 효력, 종국등기의 효력 나와야 안 나요? 나와요. 그 제목만 줄 거세요. 본등기, 종국등기. 됐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한번 읽어보세요. 권리변동. 2번에 넘겨봅니다. 시작. 대항력. 3번에 시작. 선의확정. 4번에 시작. 추정력. 5번에 마다 허등기 저지력. 6번에 마다 점유적 효력.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522페이지에 제루에 보니까 가등기의 효력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항상 법학을 공부할 때는 제목을 먼저 봅니다. 제목을 먼저 봐요. 그럼 여기서 칠판을 보세요. 그럼 여기서 등기는 효력이 있거든. 효력. 그럼 효력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는 거라, 두 개. 그럼 하나는 종국 등기의 효력입니다. 하나는 예비 등기라고 불러요. 예비 등기. 그럼 이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 등기라고 불러요. 본 등기. 예비 등기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등기. 시작. 본 등기. 요거는 많이 들으는 본 소리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효력을 묻고 있으니까 앞에 글자를 더 중시 여기는 거라. 앞에 글자를. 그러니까 이거는 종국 등기, 예비 등기예요. 그러면 이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를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답은 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한다. 이거는 종국 등기.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등기다? 예비 등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가등기는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아. 여러분 이거는 알고 있잖아요.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그럼 가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 말. 그럼 권리가 변하지 않는데 왜 하는데? 그거는 순위보존을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종국 등기의 효력은 법에서 7개를 명시를 하고 있어. 그럼 처음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항력이 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그 다음에 추정력이 있다. 요거는 있다라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안 적어도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신력은 있다, 없다. 지금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법에 명시를 해놓은 거는 있잖아요. 물권 변동과 순위 확정의 효력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추정력은 판례에서 인정하네, 판례에서. 그럼 민법에서 추정력은 판례니까 엄청 중시 여기겠죠, 그죠? 근데 등기법은 판례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을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권 변동의 효력 열어놓거든. 이거는 지문으로 띄운다. 띄우는데 여기는 배울 거는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배울 거는 4개가 있어. 그럼 처음에 제일 위에 가볼게요. 자, 책에 여러분들 잠깐만 앞장으로 가볼게요. 앞장으로 가볼게요. 519페이지를 가볼게요. 519페이지에 가면 처음에 1번에 권리변동력 효력 1에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다 법률행위에 그에 부합하는 등의 부동산 물권 효력이 발생해 등기관이 등기를, 자, 적었습니다.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적었습니다.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therwise, 요거는 한 개밖에 없는데 3개의 지문을 만들 수 있어. 3개의 지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여기를 3개의 지문을 만들 때 하나가 접수입니다. 하나가 마친이라고 해볼게요. 마친. 그 마친이 등기를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전산 정보 처리 조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해보면 돼요. 자,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매매라면은 두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 그럼 신청할 때,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할게요.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이 사람 매수인입니다. 자, 계약금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구다? 가. 중도금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구다? 가. 잔금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구다? 가. 이사 들어가서 살아. 소유자 누구다? 가. 그럼 등기 신청을 10시에 했어. 소유자 누구다? 가. 맞아요? 네. 그럼 17시에 등기를 이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 누구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지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말하냐면 등기부에 실행을 했죠. 여기 등기를 마친 거거든. 마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뭐다? 본다.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3가지로 딱 할 때 첫 번째, 접수됐다는 말은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그 컴퓨터에 올라갔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다 이 말. 그러니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되면 뭐 된 거다? 접수된.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옛날에 등기는 종이로 돼 있거든. 그럼 서류를 제출하지. 제출하면 공무원이 받았죠. 받았다면 접수장에다가 쓰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접수증을 주지. 그러면 접수가 된 거지. 맞죠? 네.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거든, 컴퓨터니까 컴퓨터에 올린다, 안 올린다? 그럼 그게 다 올리면 그게 접수가 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정리합니다. 접수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그럼 3가지를 합니다.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요 말하고는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3개의 지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등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요 2개 아무거나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이거는 지문으로 띄웁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세요.
대항력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손만 보세요. 임차권과 환매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러나 등기에 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시험하고 관계없고. 3번은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순위확정의 효력이거든. 그럼 여기서는 크게는 4개가 있는데 여기는 2개가 나와 있네요. 그죠? 니은으로 갑니다. 같은 구의 한 등기의 상호간에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구의 한 등기의 상호간에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들 제 글자를 잠깐 보세요. 접수연월이라고 접수번호하고 글자가 같아더라다. 글자가 다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잠깐만 열어볼게요. 그럼 여기에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접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보세요. 1 이렇게가 2022년 3월 3일 이렇게가 이렇게 됐죠. 그래 여기서 제 100호 구별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요거는 접수연월일. 요거는 시작 접수번호.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 등기부는 표제부 시작 갑구 을구 됐죠? 네. 그러면 요렇게 보는 겁니다. 요렇게 보는 겁니다.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 자 이렇게 옵니다. 요렇게 봅니다.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럼 이렇게 봅니다.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무슨 번호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왜 날짜까지만 쓰면 되지 왜 접수번호가 필요하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갑구와 을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까지는 써야 안 써요? 써. 접수번호는 쓰지 않는다. 그걸 공부해두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쉬운 거니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할 때 부기등기할 때 부기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항상 종이라고 써요. 종. 주등기의 주자에다가 동그라미 쓰면 주는 주등기, 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민법에 주종의 관계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 그럼 항상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주종의 관계가 이해가 된다면 종은 주를 따라간다. 어드바이더 오.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진다. 어드바이더 오. 주는 그대로 두고 종만 없앨 수 있다.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옆으로 다시 갈게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다. 다만 같은 주등기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네. 그럼 부기등기가 한 개라는 말입니까? 여러 개라는 말입니까? 여러 개. 그래 여러분들 그냥 잠깐 해보면 이거죠. 그죠? 칠판을 보세요. 저기 1의 뭐다? 1의 뭐다? 1의 뭐다? 4. 그러니까 부기등기가 여러 개 올 수도 있다. 있지. 그럴 때는 요거는 요 앞번호는 같아 안 같아? 같아. 뒷번호는 같아 다르다? 다르다. 여러분들 1, 2, 3을 한자로 말하면 전후 한글로 말하면 등기한 순서. 맞다. 맞아요. 통과.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시작 가등기 순위. 그럼 하나 더 이제 어려운 겁니다.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등기는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건물 등기부도 해요 안 해요? 해. 토지 등기부도 해요 안 해요? 해. 건물 등기 어디다? 표제부. 이거는 뭐다? 갑구 을구. 요 맞죠? 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요걸 다시 제가 쓸게요. 자, 이렇게 쓸게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딱 나왔죠. 그럼 요거는 건물 등기부에 한다. 요거는 뭐다? 토지. 요거는 어디다 간다? 표제부. 요거는 어디다 간다? 해당구. 맞죠? 요거는 단독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지금 이거는 단독 신청은 표제부니까 단독이지. 오케이? 네. 요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취과. 그럼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해당구. 법학 시간에 해당구라는 말이 나오는 게 갑구, 무슨 구, 을.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의 소유권이면 갑구, 대지 사용권의 지상전세 임차권의 무슨 구, 을. 그럼 답입니다. 이 두 개가 분쟁이 발생했다. 구가 같아 다르다? 그럼 접수번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번호? 접수. 그럼 대지권이 딱 나오면 무슨 번호? 접수. 그러면 답은 두 개 중에 한 개를 쓸 거 아니에요. 접수번호 아니면 순위번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다. 그러면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무슨 번호? 접수. 둘 중에 하나를 쓸 거 아니에요. 그냥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대리권 놓으면 무슨 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라고 쓰면 O, 순위번호라고 쓰면 X.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력인데, 요거는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 추정력이 시험에 났어. 그래서 결론은 이거든. 추정력이 있냐, 없냐, OX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낸 다음에 추정력이 있냐, 없냐. 여러분들 그러면 잠깐 요리 해보세요. 우리가 민법을 배우다 보면은 추정한다, 간주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그냥 추정은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 저 사람 40대 초반으로 보인다, 중반으로 보인다, 후반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있죠. 그럼 그 추측은 예상이 빗나갈 수도 뭐다? 있다. 그럼 항상 추정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걸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으로 해결하면 돼. 그럼 이제 공시법 시간에는 추정력이 뭐냐라는 시험 문제는 공시법은 없어요. 추정력이 뭐냐라는 거는 민법이에요. 오케이? 네. 우리는 추정력이 있냐? 없냐? 그 OX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O가 있고 X가 있거든. 이 추정력은 있잖아요. 권리의 등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할게요. 요 권리의 등기니까 갑구 무슨 구? 얼구달. 그럼 부동산 표시니까 뭐다? 표제. 그러니까 이 추정이라는 말은 표제부에는 추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다시 할게요. 부동산 표시는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나오죠? 네. 그럼 지목만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요 앞에 차단이는 길은 지목이 도로입니까? 도로로 추정합니까? 도로이지. 맞다. 그럼 요 평택 여중 있죠? 지목이 학교 용지입니까? 학교 용지로 추정합니까? 학교 용지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흰색입니까? 흰색으로 추정합니까? 흰색.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고 표제부는 사실관계를 공시한다고 그러거든. 그 사실관계는 눈으로 보고 확인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추정이라는 표현을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럼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표제부에는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무효등기 유용할 수시력 없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이 있다.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이냐, 점유의 추정력이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딱 넣을 때, 예를 들어서 사자는 죽은 자입니다. 허무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세종대왕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작년도 기출문제는 요걸 시험에 낸 거라. 그러면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돼 있다면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OX다 X. 너무 쉬운 거잖아요. 맞다?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소유권은 자식에게 넘어가 버렸지. 맞아요? 네. 등기에 넘어간다? 안 해도 넘어간다? 안 해?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요거를 가져갈 때 이거 설명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괜찮아요. 이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권리자 기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 수업을 할 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탁 보고 난 다음에 저 양반이 요 밑에 무슨 글자를 쓸까 궁금하지 않다? 빨리 말하세요. 궁금하지 않다? 궁금하다. 근데 그건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교육은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제목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추정력은 욕한의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욕한의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의 값 이래 됐어요.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상속입니다. 을입니다.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정념이다. 그럼 우리가 정념이 좋다. 요거를 요쪽으로 할게요. 정념이다. 상속입니다. 병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4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정입니다. 자 보세요. 병은 정한테 정려를 했습니다. 정려. 그럼 여기에다가 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려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매매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사실은 뭐를 했다? 정려. 등기부는 뭐로 나 있다? 매매. 그럼 제3자가 볼 때는 병하고 정하고 매매한 걸로 생각하는 거지. 정려한 걸로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걸 그림을 보면 이랍니다. 갑은 을에게 정려를 했고 을은 병에게 상속을 했고 병은 정에게 매매를 해서 현 소유자가 정인가 보다라고 추정, 생각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시험에는 매매의 추정력이 있다, 정려의 추정력이 있다, 상속의 추정력이 있다 이래 쓰는 게 아니고 이 제목을 쓴다 이 말이에요. 시작.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이래 쓰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뭐다? 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럼 해외여행을 가면 외국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소개할 때 평택에서 왔습니다. 이랍니까?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평택시의 삼성동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다. 제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갑은 을에게 정려를 했어요. 을은 병에게 상속을 했어요. 그럼 병은 A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그러면 A에게 매매를 했는데 A는 정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칠판을 보세요. 이 등기는 여기 쓸게요. 바로 이 등기는 A에게 갔다가 정에게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양도세, 취득세 내일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양도세, 취득세 내일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포탈하려고 바로 일이 등기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누구로 넘어갔다? 정.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정은 사실상 누구하고 매매했다? A. 등기부는 누구로 나와 있다? 병으로 나와 있잖아요. 맞다. 그러면 제3자가 볼 때는 정은 A하고 매매한 걸로 생각한다. 병하고 매매한 걸로 생각한다. 병. 요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거를 말할 때는 이랍니다.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정에게. 이해되죠? 네. 요게 권리 변동의 당사자.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뭐다? 있다. 병하고 정하고 매매해서 현 소유자가 정인가 보다라고 추정한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 정 앞에는 누굽니까? 병 앞에는 누굽니까? 을 앞에는 누굽니까? 가. 그럼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은 소유자였다, 소유자 안 했다? 소유자. 그러면 저런 사람들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권리변동의 당사자,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소유자.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뭐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비담보 채권이거든. 이거는 이제 쉬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에 있거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1번에 저당권 1억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갑은 보세요. 돈 1억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12월 30일 날 갚기로 했거든. 근데 3월 1일 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그럼 돈을 갚았어요. 갚았다는 게 채무를 뭐 했다? 변제. 그럼 채무를 변제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했다, 소멸 안 했다? 소멸. 그럼 말소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말소등기 해야지. 맞아요? 네. 근데 말소등기 안 하고 놔뒀어. 돈은 딱 갚았어요. 말소등기 안 하고 놔뒀대. 자, 다시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했거든. 저당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채무만 변제하면 소멸한다. 말소 등기 안 해도 저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놔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3자가 이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거야. 제3자가. 그럼 제3자가 등기부 떼보면 1억을 빌리고 갚았다고 추정한다. 안 갚았다고 추정한다. 오케이? 네. 1억을 빌리고 갚지 않았겠구나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1억을 비담보 채권.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뭐다?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네. 자, 그럼 책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거기서 4번에 동그라미 기억으로 갑니다. B. 추정력은 죽었습니다. 권리의 등기. 위에다가 갑구, 을구 가고요. 관한 것이고 자르세요. 사실의 등기라고 나오죠. 그 사실의 등기 위에다가 표제부. 그 옆에다가 부동산 표시를 줄 것이요. 부동산 표시. 그럼 니은으로 내려옵니다. A의 두째 줄에 전 등기 명인 찾았죠? 네. 그럼 그 옆에다가 전 소유자.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뭐다? 있다. B는 첫째 줄에 비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뭐다? 있다. B를 그럼 두째 줄에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뭐다? 있다. 그럼 C는 제 손을 봅니다. 이런 거는 그냥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제 손을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국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럼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서는 첨부된 걸로 추정한다. 안 된 걸로 추정한다. 첨부된 걸. 맞아요? 네, 통과. 그 다음에 뒷것으로 내려오세요. 추정력의 번복이라는 것은 추정력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A 두째 줄에 갑니다. 사망자로부터 이전된 경우 찾았습니까? 네. 그럼 사망자 일어날 때 사망자는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추정력이 있다 없다. 넷째 줄입니다. 전 소유 명의가 허무인 줄 것을 허무인에게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잠깐만 521페이지를 미음으로 갔어요. 미음에 보니까 점유의 추정력입니다. B 따라서 부동산 등기 명의의 점유자가 다른 때는 죽었으면 등기의 추정력. 여러분들 잠깐만 하세요. 민법의 동산의 점유의 추정력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잠깐만 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이 있어. 이 부동산이 있는데 전부 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을이 농사 짓고 있다. 그럼 점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다? 을. 소유자는 누구다? 가. 그럼 당연히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지. 점유된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 그럼 답만 딱 외웁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시작 있다. 점유의 추정력은 시작 없다. 이러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등기 저지력인데 요거는 만약에 출제인이 지문을 내면 2번을 내면 니은을 냅니다. 니은을. 자 보세요. 예컨대 전세권 찾았어요? 네. 전세권만 줄 것이에요. 존속기간에 만료되어 전세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말소 등기 전에는 그와 같은 양립이 불가능한 또 다른 밑줄 긋습니다. 전세권 끝에 할 수 시작 없다. 그러면 이걸 시험에 낼 건 답이 바로 나와 있잖아요.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볼게요. 여기에 보세요.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 답은 그대로 합니다. 후의 등기는 할 수 없다. 이게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칠판을 보세요. 권리가 소멸했다는 말과 말소 등기를 했다는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권리가 소멸했다는 말은 아버지가 사망했다. 그럼 아버지는 자연인으로서 갖는 모든 권리는 소멸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사망 신고라는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요 차이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오세요. 요래 오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을한테 전세 줬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으로 되었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으로 되었어. 자, 근데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정합니다. 말소 등기에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 그럼 안 해도 소멸한다는 거라 이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요런 등기를 우리가 무효 등기라고 합니다. 무효 등기. 그럼 이제 갑이
병한테 전세를 주려고 그런다. 병한테. 그러면 정답입니다. 이 등기는 권리는 소멸했지. 자, 이거 잘해야 됩니다. 권리는 소멸하고 없지만 등기부상에는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안 있다? 있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려면 2번에서 1번 전세권을 뭐 시키고 말소 이렇게 하고 3번에 병한테 전세를 주어야 한다. 어드와이더 오. 근데 자, 이 등기 전세 기간 끝났습니다. 전세권 소멸하고 없습니다. 소멸하고 없다면 이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전세, 새로운 전세가 들어올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들어올 수 시작 없다. 다른 말로 할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 때 아버지 어머니가 있거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면 요겁니다. 근데 사망 신고는 안 했어요. 오케이? 네.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세장가 갈 수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그럼 세장가 갈 수 있죠? 그럼 새어머니를 호적에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그럼 새어머니 호적에 올릴 때 첫째 어머니 사망 신고하고 올려야 된다. 안 하고 올려야 된다? 당연히 하고 올려야지. 안 하고 올릴 수는 시작 없다. 그럼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요거는 몇 번? 1번. 몇 번? 2번. 요거는 뭐 선등기? 손등기. 이름마다 후등. 이거 할 수 없다. 요게 시작 후등기 자질. 그러면 결론은 말소등기 해야 줄 수 있는 거지. 말소등기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시작 없다. 그럼 시험의 끝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없다, 있다. 그거 위에는 시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놓을 확률은 5%입니다. 한 장을 넘길게요. 여러분들 그 가등기는 옆에다가 571페이지라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은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 그 요건 할 때 잠깐만 요래요. 이거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이건 학문적인 이야기니까. 그럼 조금 있으면 제가 할 거는 이게 나와요. 유효 요건의 완화라는 말이 나와. 완화. 적어놓고 공부할게요. 모두 생략 등기가 있다. 중간 생략 등기가 있다.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가 있다. 무효 등기 유용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요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요거 공부하는데 그것도 한 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왜? 민법의 중간 생략 등기는 이미 공부가 되어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것만 딱 갖고 공부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이건 시험에 놓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매매. 그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거든. 그러면 이 등기가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은 등기 대상이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이게 가설 건축물이라면 오덱스다 X. 비닐하우스는 뭐다? X. 그럼 아니면 컨테이너라면 뭐다? X.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을 등기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 이 등기가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갑하고 을은 당사자죠. 두 사람은 당사자 적격을 갖춰야 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갑하고 을은 자연인이다. 오더와이더 오. 법인이다. 오. 법인 아닌 사단자산이다. 오. 태하다 이러면 오덱스다 X. 민법상 조합이라면 뭐다? X. 그러면 학교라면 뭐다? X. 읍면동리라면 뭐다? X.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등기가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요.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당사자 적격을 갖춰야 되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거는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그 시험이 내는 게 아니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 이러면은 근데 우리 법을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여기 다시 할게요. 민법을 공부하는 자세와 등기법을 공부하는 자세는 좀 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틀려야 되냐면 민법은 법률 행위를 배우거든. 오케이? 네. 그럼 우리 등기법은 법률 행위는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다면 매매는 이루어졌어. 계약은 체결이 됐어. 그럼 그것이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등기소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그럼 우리는 요 법률 행위를 실현하는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은 항상 등기를 배우러 간다는 말은 사전에는 법률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래서 민법이 전제가 돼서 그 민법의 법률 행위를 실현하는 것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과정은 틀려도 됩니다. 과정은. 결과만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등기는 결과만 맞으면 돼요. 과정은 약간 틀리더라 하더라도 끝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애 잘 들 때 칠판을 봅니다. 애 잘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죠. 우리 집이 서울의 신도림이에요. 그럼 여기는 평택입니다. 평택. 그럼 제가 아침에 급행열차를 타고 와요. 급행열차를 타고 와요. 그러면 급행열차를 탈 때 표를 끊고 탔다.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입니다. 그러면 표를 끊고 타야 됩니다. 이거는 민법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저는 표를 안 끊고 탔어요. 그럼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어겼지. 그런데 평택역까지 왔거든. 와가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어.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완전 범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붙들렸어. 그럼 붙들렸다면 표 안 끊고 탔잖아요. 그러면 저를 서울로 돌려보냅니까? 온 거는 온 겁니까? 온 거는 온 거예요. 그러면 답입니다. 이왕 온 거는 유효로 하고 범칙금만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해주겠다. 유효로. 그 대신 세금만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런 거는 전부 다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거든. 그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처벌은 별개로 하겠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되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모두 생략 등기죠. 그죠? 요거는 뭐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중간이 생략됐다. 이 모두는 처음이 생략됐다. 두 개 다 생략 등기거든. 요거 이해한다면 한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어요. 칠판을 보세요. 자, 보세요.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몇 개? 두 개. 이때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간다. 구청으로 먼저 간다. 구청.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듭니다. 그럼 대장의 소유자가 나와야 하나요? 나와. 그럼 대장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등기소에 가서 자기 명의로 벌어넘기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근데 갑이 대장은 만들었거든. 등기부는 안 만들었어.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을에게 매매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즉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벌어넘기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 있다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갑이 보존등기라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매매를 했으니까 양도세를 내야 돼요. 을은 취득세를. 그럼 세금을 3번을 거둔다 이 말. 그런데 갑하고라고 짜고 세금을 포탈하려고 을의 명의로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답입니다.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시작 없다. 없는데 해버리는 거죠. 이 말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 양반 분명히 할 수 없다고 해놓고 없는데 해버렸으면 이 말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 이루어져 버렸어. 오케이? 네. 그럼 이 그림의 소유자 누구다? 을. 이 그림의 소유 누구다? 을. 이래도 을입니다. 이래도 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 그러니까 이왕 등기된 건 유효로 하고 세금만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모두 생략이냐면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럼 누구의 보존등기가 생략됐다? 이게 갑의 보존등기가 생략됐다. 그래서 모두 생략등기. 요게 모두 생략. 요래 해야 되는데 요거 갑을 건너뛰었잖아요. 맞죠? 네.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요 말 이해한다 못 한다? 그러니까 출제인이 물을 때 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없는데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로 물으면 시작 유효. 그래서 제가 애들 때 이렇게 그래요. 시집 안 간 딸이 애 낳으면 된다 안 된다 시작 안 된다. 근데 애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친정엄마가 무심해 잡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심해가 와가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묻고 유효잖아요 유효. 맞다. 됐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낼게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할 수 시작 없다.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시작 유효이다. 됐다 안 됐다? 되지. 통과.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는 여러분들 아는 거니까 그냥 통과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딱 한 개만 외워두면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러면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통과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무슨 생략이다? 중간 생략. 맞죠? 네. 그러면 재판합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유효이다. 합의가 없어도 유효이다. 시작. 자, 괜찮습니다. 재판해 보세요. 괜찮아요. 민법에서 안 배웠어요.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자, 요래 가야 된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럼 이제 이래 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여기 소유자 누구다? 병. 소유 누구다? 병. 합의가 없어도 이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유효되면. 그런데 이제 이러면 요래 하면 세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그럼 요래 하면 세금이 몇 번이다? 두 번. 맞죠? 네. 여기 소유자 누구다? 병. 여기 누구다? 병. 소유자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나중에 요 세 사람한테 세금을 두 번 거둘 거, 두 번 대가 네 번을 거두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세금만 거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입니다. 합의가 있어야 유효다, 없어도 유효다, 없어도 유효다. 이미 중간 생략 등기 이루어져 버렸다면 그건 유효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다시 거래를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는데 허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 통과. 그럼 크게 문제. 자, 그러면 잠깐 요거 하나 해놓고 가야 되겠네요. 523페이지를 잠깐 제일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면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말을 우리말하면 일치의 정도입니다. 일치의 정도. 그럴 때 기억 위에 있죠, 그죠? 그러면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요래 필기를 놨어요. 요렇게 필기를 놨어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입니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됐죠? 네. 건물의 표시입니다. 시작.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러면. 그럼 여기 명칭이나 번호나 이런 게 나오지. 맞다, 안 맞다? 맞아. 됐죠? 예를 들어서요. 아니,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 이러면은, 등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깐만 알아보세요. 요 토지에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토지에 이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지목이 대다, 면적이 500이다.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 썼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목이 된데, 전으로 잘못 쓸 수 뭐다? 있다. 100인데 200으로 잘못 쓸 수 뭐다? 있다. 500인데 600으로 잘못 썼다. 그러면 잘못 썼다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못 썼다면 처음부터 잘못 썼다면 이 등기를 무효로 할 것이냐, 잘못 썼으니까 수정할 기회를 줄 거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수정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경정등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토지의 경우에는 이것만 바로 써지면 이거는 잘못 쓰더라 하더라도 무효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왜? 서울특별시 가면 삼성동 100번지죠. 그럼 100번지하고 101번지하고 부동산에 같아 다르다? 이거는 바로 써줘야지. 오케이? 근데 지목은 전인데 답으로 잘못 썼다. 이런 거는 무효로 하지 뭐다? 않는다 이 말입니다.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썼다. 그런 거는 무효로 하지 않고 수정할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이거를 잘못 쓰면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오케이? 네. 그럼 말 사오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냈다고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의 유효, 무효의 기준은 자, 시작. 소재, 지번. 그럼 소재, 지번만 일치하면 이 두 개는 약간 차이가 있어도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 무효로 하지 않으니까 뭘 기회를 준다? 경정등기할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건물은 있잖아요. 건물은. 여러분들 건물을 제가 잠깐 써볼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여기 구조 있죠? 예를 들어 목조, 기와, 단층주택 150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시작 소재, 요게 집업, 요게 구조, 요게 종류. 이게 뭐다? 그러면 건물은 위에식으로 소재 지분만 바로 적어지면 이런 것들은 잘못 적어더라도 유효라느냐 무효냐 이 말이거든. 답입니다. 건물은 소재 지분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뭘 갖고 따지느냐? 사회 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다면, 그럼 정리할 때랍니다. 토지의 유효 무효의 기준은 시작 소재 지분. 건물의 유효 무효의 기준은 소재 지분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사회 통념을 갖고. 그럼 사회 통념이라는 게 사회적 상당성이고, 그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건 객관성이거든. 어느 누가 보더라 하더라도 저 정도는 괜찮다 이러면 유효고, 어느 누가 보더라 하더라도 저거는 안 된다 이러면 무효가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요것만 딱 하면 되죠. 뒷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작. 사회 통념. 요래만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말장난을 치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옛날에 보기 속에 한 번 지문으로 놓은 적이 있어요. 통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으로 재료의 기억에 셋째 줄에 가봅니다. 셋째 줄에 가면 사회 통념상 동일성 혹은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한다. 찾았죠? 네. 그 다음에 니은에 내려오면 자, 부합의 정도입니다. 질적 불일치입니다. 옆으로 합니다. 권리자를 갑, 을을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합니다. 갑, 동그라미, 을, 동그라미. 사람이 같아, 다르다? 그럼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다시 할게요. 권리된 갑, 동그라미, 을, 동그라미로 등기한 경우나 자르세요. X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Y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 다음에 둘째 줄입니다. 대하는 경우 또는 자르세요. 전세권 동그라미 치세요. 임차권 동그라미 치세요. 같아, 다르다? 다르면. 그럼 한 칸 밑에 시작 무효. 그러면 여러분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칠판을 보세요. 괜찮아요? 갑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사람이 같아, 다르다? 그럼 당연히 그건 무효지. 맞아요? 네. 그러면 100번지 등기해야 되는데 100이면 X토지해야 되는데 Y토지에 있다. 같아, 다르다? 그럼 당연히 무효잖아요. 맞다. 맞죠? 여러분들 집에서 전세권 계약을 맺었거든. 전세 계약을 맺었거든. 근데 전세 등기를 해야지. 근데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같아, 다르다? 여러분들 잠깐만 와볼게요. 괜찮아요? 이래 와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 오케이? 네. 전세금이 1억인데 전세 기간이 2년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정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했어요. 했는데 금액을 좀 잘못 적었다. 기간을 좀 잘못 적었다. 이런 거는 무효로 한다. 경정을 한다. 경정.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성질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런 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말소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 밑에 양적 불일치를 보세요. 등기된 양이 법률행위의 양보다 크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적었습니다. 법률행위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으며 등기된 양이 법률행위보다 작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일부 무효의 법리 되졌죠. 그러니까 요 옆에다가 시험에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제 잠깐만 요래보세요. 법률 행위가 있고 등기된 양이 아니 조금만 이해하면 됩니다.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거든. 그럼 전세금이 1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기부에 1억으로 등기해야 돼, 안 돼요? 해. 근데 등기부에는 2억으로 등기가 된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거든. 금액이 얼마다? 1억. 근데 5천만 원으로 등기가 됐다 이 말.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유효하냐 이 말이거든. 그럼 요거 때라 저당으로 예를 들게요. 내가 은행에 돈 1억을 빌려서 그럼 등기부에 1억으로 등기해야지. 맞아요? 네. 근데 2억으로 등기가 된 거라. 그러면 1억만큼 유효하냐, 2억만큼 유효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1억 빌렸는데 등기부에 2억 됐다고 해서 2억 줄 사람 있다 없다? 그럼 이게 유효입니다.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의 양이
등기된 양보다 적을 때는 법률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 otherwis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내가 1억을 빌렸는데 등기부는 5천으로 등기가 되는 거라. 오케이? 이때는 민법의 일부 무효의 법리를 가져와. 그럼 일부 무효의 법리는 원칙은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예외는 뭐다? 등기된 양만큼 유효하다. 이런. 그럼 결론을 딱 외울 때 많고 적죠? 그럼 뭐가 유효다? 적은 거. 많고 적죠? 뭐가 유효다? 적은 거. 이러다 하면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낼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고 있을까 싶어서. 네. 자, 그러면 이제 디귿만 하나만 보고 갈게요. 아까 한 거거든. 보세요. 실제와 다른 등기원이라는 등의 판례는 정려 동그라미 치세요. 대물변의 소유는 함에 있어서 매매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한 칸 밑에 유효에다가 동그라미. 아까 전에 그랬죠. 사실은 정려를 했는데 등기는 뭘 했다? 매매. 유효다 무효다? 유효.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혹시 오해 살 소지가 있으니까 1번에 갑, 1번에 갑. 갑이 을에게 정려했어요, 정려. 그럼 여기 등기가 누구로 됐다? 을.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매매. 등기가 누구로 됐다? 을. 칠판을 봅니다. 정려를 해도 누구다? 을. 매매를 해도 누구다? 을. 근데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한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등기된 거는 뭘로 하고? 유효로 하고 세금만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길게요. 여러분들 거기서 524페이지 제일 위에 점을 보세요. 그 옆에다가 551페이지라고 적으세요. 551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미등기 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매매했다면 갑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 됐다 안 됐다? 되죠. 두 번째 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줄 거고 마지막 다섯 줄에 무효에다가 또 줄 것을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효등기의 유용이거든. A. 무효등기의 유용은 전에 새로운 자, 저것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가지는 제3자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가 설명할게요. B. 다만 무효등기의 유용에 인정되는 사항란의 등기 줄 거 보세요. 사항란의 등기 위에다가 갑구 을구 유행을 뿐이다. 따라서 자르세요. 멸실된 건물 줄 것이에요. 멸실된 건물. 한 칸 밑에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인정되지 못하 않는다.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합니까? 갑골구에 합니까? 표제부에 하죠. 표제부.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여러보세요. 요리를 와보세요. 요거를 이해할 때 요거는 뜻이 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무효등기는 그냥 무효등기입니다. 유용은 다시 써먹는 거라. 다시 써먹는 거. 요거는 갑구 을구에서 다시 할게요. 요 갑골구에서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사용할 수마다 없다. 표제부 등기는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표제부이라면은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한다. otherwise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otherwise 요거만 딱 두 개만 갖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자, 요게 등기부거든. 요 그림을 보세요. 요렇게 나누었지. 요게 표제부고 이게 갑골구지. 갑골구지. 맞죠? 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럼 나누었다는 말은 답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이게 O면 이거는 X고 이게 O면 이거는 X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소유권 왜죠? 맞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하면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그럼 두 개로 나누었잖아요. 그럼 이게 O고 이거는 X고 이게 O고 이게 뭐고 X. 그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공부를 잘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쉬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거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렸어. 1번에 저당권 1억, 1번에 저당권 1억. 돈 1월 1일 날 돈 빌리고 12월 31일 날 돈을 받기로 했어. 오케이? 네. 그런데 갑이 3월 1일 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래가 돈이 1억이 생겼어. 그래가 이 돈 갚았어요. 그러면 갚았다면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은 아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요게 무효등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말소는 안 하고 놔뒀다. 말소는 안 하고 놔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는 안 하고 놔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가 갑이 한 달 있다가 돈 1억이 다시 필요하게 됐는 거라. 그러면 을한테 가서 한 달 전에 갚았던 1억 다시 좀 빌려도 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빌렸어요. 그럼 저당권 성립됐다 안 됐다? 됐다. 등기일이 안 해야 돼요? 해. 근데 이미 돼 있네. 이걸 그대로 써먹을 수 시작 있다. 이게 무효등기의 유형입니다. 자, 근데 칠판을 보세요. 요거는 1번에 저당이 있고 2번에 전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2번이 없어요. 2번이 없다는 거는 이해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등기를 공부할 때는 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지 않습니다. 불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습니다. 그럼 여기서 1번, 2번이죠. 그럼 불이익 보는 쪽이 누굽니까? 2번이 항상 불이익을. 왜?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 들어가면 요 순서대로 배당받잖아요. 그럼 요 사람이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요 사람이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불이익 보는 쪽이 키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돈 갚았어요? 갚았다면, 죄송합니다. 이거 말소시켜 줘야 됩니다. 왜? 이걸 말소시켜 줘야 2번의 순위가 성진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결론입니다. 2번이 없으면 써먹을 수 시작 있다. 2번이 있으면 써먹을 수 없다. 요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됐죠? 네. 그 다음에 멸실된 건물에 신축한 건물에 보존 등기로 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 말했잖아요. 자, 요거만 딱 보세요. 여기 부동산에 있고 등기부가 있거든.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요. 그럼 등기부 폐쇄해야 된다는다. 등기부 폐쇄하는 게 무슨 등기고? 그런데 멸실 등기 안 하고 그대로 놔둬서 등기부는 그대로 놔뒀다. 놔두고 요 자리에 똑같은 집을 다시 지었는 거라. 그러면 소유권 모르는 게 해야 된다는다. 해야 되는데 옛날에 해놓은 이 등기부를 다시 써먹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근데 이해를 할 때 제가 이랬어요. 요거 군필 색깔 무슨 색깔? 흰 색깔. 시작. 노란 색깔. 이 등기부는 흰 색깔의 등기부입니다. 맞아요? 네. 부동산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걸 다시 써먹을 수는 시작 없다. 다시 써먹을 수 없다는 거는 소유권, 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모르는 길은 다시 해야지. 오케이. 네. 통과됐습니다. 자, 그럼 그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